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74페이지에 이제 주택법도 얘도 7개 나옵니다. 꽤나. 그래서 이제 주택법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6개, 그리고 많이 복잡한 정비법은 6개, 그리고 이제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7개 하나씩이 약간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주택법은 용어에서 최소한 하나에서 2개는 출제가 됩니다. 한 2개를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 이제 막 주택 그랬죠. 주택. 그러니까 상가하고 공장이 아예 없습니다. 상가 공장은 없고 주택. 야, 주택의 종류가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낼 거니까 최소한 한 2개까지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그렇게 많이 내는 경우는 아예 없는데 여기는 반드시 2개 정도는 낼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번에 이제 목적은 놔두고 용어. 자, 목적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 정도 안 낼 건데, 자, 먼저 우리 주택. 근데 이상하게 주택에서 하나씩이 없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이, 하숙집. 우리 하숙집은 반드시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가보면은 갑자기 취사설비, 막 가스가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 하숙집은 잠만 자고 또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잠만 자고 밥은 밖에서 먹고 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사설비 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하는 거를 보통 많이 들는데 그건 괜찮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 욕실 아니요, 괜찮아요. 씻는 건 괜찮아.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목욕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근데 취사설비가 안 돼. 불나면은 다 죽어. 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은 다가구 한 사람이 다 갖고, 이놈은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봤네. 다중이도 3계층 이하, 그리고 다가구도 얼마? 3계층 이하. 자, 면적도 660. 근데 옛날에 우리 다중이는 330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660. 그냥 더 편해.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다가구는 19호 이하. 20개 안 됩니다. 개수 지켜라 하겠다. 면적 지켜라, 개수 지켜라. 그리고 다중이는 하숙집. 그래서 취사설비 안 된다. 갔을 때 취사설비 돼 있으면은 문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걸려. 조만간에 걸리면은 위반 건축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래서 여기는 다중.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아니면 대사관에서 바로 외교관이 혼자서 주무실 거,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왜 공간이 없을까요? 여기는 크게 사업을 할 겁니다. 아니, 공간도 사업을 해갖고 파나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에서 주택에는 단독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는 공간이 있다 없다. 공간? 아니, 좀 사업을 할 거라니까 최소한 30개를 지어갖고 사업을 할 건데 뭔 공간을 사업을 해갖고 분양을 하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가구 옆에다가 공관 X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절대. 그리고 사업이야, 사업. 많이 지을 거라고. 그리고 분양을 할 거라고. 입니다. 공간은 그런 거 관련 없잖아. 그래서 뺐습니다. 기숙사도 빠졌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실까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면적 상관없다. 개수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니까 5개부터 아파트야. 입니다. 주변에 봐봐봐. 빌라 연립이 5개가 있나? 있던데요. 그 아래는 필로티입니다. 반드시 4개로 못 넘어갑니다. 다 봐봐봐. 4개 넘어간 그런 단독 말고 이제 그 다세대 없어. 연립 없어. 빌라 없어. 자, 있으면은 위반이야. 또 있으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연립. 근데 누구는 660을 초과 유일하게. 누가 다음에 그죠? 연처. 연립주택이 초과입니다. 또 빌라라고 하기도 하고, 빌라가 거창하다, 아주 거대하다, 커 보인다, 어째 모양이 난다 그러니까 연립인데 원래는 그냥 빌라라고 하기는 해력입니다.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좀 모양이 나잖아요. 입니다. 우리 강남에 고급 빌라,
아파트보다 더 비싸. 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빌라, 연립주택. 여기가 초과 660제곱미터 초과. 꼭 연립에다가 초과. 개론등에서도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아, 주택의 분류를 모르면 어떻게 해, 세상에. 그입니다. 매일같이 만나볼 집을.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세대. 다가구. 한 사람이 다가구가 단독. 다세대는 공동주택. 여기도 101호, 201호, 301호. 그러니까 이런 다세대는 한 사람이 몽땅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분양을 해갖고 101호, 201호, 301호, 102호 다 소유권자가 아파트처럼 연립처럼 다른 경우도 있고, 입니다. 다세대의 경우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3이 아니라 4계층 이하입니다. 다중이하고 다가구가 3계층 이하. 개수가 달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안 팔잖아. 입니다. 공장에서 필요 갖고 사원들 재우려고 기숙사 지어갖고 파는 거 봤냐? 그리고 30개를 막 짓니? 말이 안 되잖아. 야, 이러니까 기숙사 너 빠져라.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은 대규모로 사업을 할 거라는 거다. 사업. 그러니까 공간 빠졌다. 그리고 기숙사 빠졌다. 꼭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정말 자주 내고 여기입니다. 돈 그리고 면적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국민주택. 근데 누가 짓느냐가 아니라 뭔 돈으로. 그죠? 누구 돈으로. 요 돈을 잘 봐야 됩니다. 먼저 1번 국가, 그죠? 국가가,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가, 그리고 지방공사가 4사람입니다. 맨날 우리가 공공에서 봤던 요 4사람. 그리고 2번 중요합니다. 돈. 자, 누구의 재정이라고요? 국가재정입니다. 국가재정입니다. 자, 국가재정으로 짓는 게 바로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허그, 도시주택공사 기금으로부터 이제 자금, 여기 자금에다가 좀 동원합니까? 국가돈으로 짓는 게 뭐라고요? 국민주택,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국민주택 85제곱미터짜리입니다. 이하. 그리고 민영.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위에 국가 등의 돈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민영입니다. 그죠? 공영, 민영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뺀 거를 바로 뭐라고요? 다 민영,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적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볼까요? 국민주택 규모가 이제 한 호 단독주택을 호 그리고 한 세대 공동주택을 세대 그렇게 불러옵니다. 자, 단독주택은 호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부르고 면적 얼마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여기다 이제 0.3025를 3.3으로 그냥 나누지 말고 뒤에 공 있다고 막걷지 하면 안 돼. 면적 커지면은 이제 달라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나누려면은 3.3058로 나누고 곱하려면 0.3025로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25.7평 정도 나올 거야. 그리고 3.3058로 나누면은 소수점이 한참 더 나오는데 한번 약분해 봐봐. 25.7평 나와. 25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주택 85가 정말 중요한 숫자고요. 근데 가로 좀 봐봐봐. 그 가로에 100이 나올 거야.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뭐 우리 같은지요. 도시적이 아닌 어디 읍하고 면 읍면 얼마라고요? 조금 더 크게 그죠? 100. 85, 100. 딱 두 군데 가로해 놓고 뭐게 너무 쉬워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조심하자. 근데 문장으로 자주 나온다. 그입니다. 또 가로에다가 거기 85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읍면 지역은 뭐라고요? 도시적이 아닌 읍면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이다. 그입니다. 지방은 좀 더 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는 그냥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세대형.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자주 내요. 특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자주 내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눠가지고 자, 쓰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럼 이제 연립도 나오고 이제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요 개념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세대 구분형, 세대를 구분한다. 입니다. 그런 공동주택이다. 2명 이상이 산다. 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이렇게 세대로 구분해서
그리고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벽을 이렇게 한다든지 입니다. 경계벽입니다. 자, 구분해서 생활이 그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 이게 뭐라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리고 이제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근데 구분 소유 나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 그냥 생활을 나눈 거지. 그것도 소유권도 쪽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소유를 할 수는 없는 생활만 같이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주 독특한 용어니까 잘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조심하실 게 이제 주택법의 사업, 이렇게 여기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30개 이상을 지어대니까 사업계 승인을 얻어서 건축허가, 그거는 건축법이야. 나중에 배울 거야.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요거는 한번 잘 봐주실까요? 뭐가 있어야 되냐. 그입니다. 자, 먼저, 자, 1번에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되고, 욕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현관, 따로따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치가 돼 있고, 그러면 현관으로 나가니까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욕실도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부엌도 따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형으로 구분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욕실 부엌 현관을 개인적이다 보일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저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거기서 치사하게 바꿨대요. 여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박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어렵지 않고요. 자, 먼저 자, 세대 간의 연결문, 그리고 경량, 중량 말고 입니다. 뜯어내기 좀 쉽게 경량 구조의 경계벽입니다. 경계벽, 문, 그리고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자, 그러면 정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네. 자, 옆집 그리고 그 옆집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얼마 보셔야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그 주택단지 안에 얼마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그럼 딱 3분의 1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넘지 않을 거. 옛날에 초과를 지금 한글로 다 풀어놓다 보니까 아까 한 차례 그리고 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초과를 얘기하는 거야. 초과하지 말아라. 그러면 3분의 1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90개 그러면 30개까지는 된다. 근데 31개 안 된다. 그죠? 넘지 말아라. 입니다. 자, 그거 넘지 않게 세대수를 구성해라. 입니다. 형태 어떻게 됐지? 그리고 세대수 얼마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도 이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안에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전용 면적, 그리고 가로 뒤로 가볼까요? 딱 한 줄 떨어지면 됩니다. 그 합계가 해당 주택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여기는 전용 면적 한번 밑줄 한번 해 놓으시고요. 합계가 3분의 1을 또 뭐하라? 넘지 않아라. 세대수 면적 3분의 1은 넘지 말아라. 그렇게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다 그러지 말고 그냥 3분의 1은 넘지 않게 그럼 딱 3분의 1까지는 가능해 라고 잘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3번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 신고를 하고 여기는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다 포함을 하니까 몇 세대? 약 2세대. 포함이니까 둘로만 됩니다. 2세대 이하로 해라. 그럼 2세대까지 딱 들어간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또 여기도 욕실, 부엌. 그래야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죠. 그리고 출입문도 따로 구분되어 있고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가고 한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가고 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3번에서도 공동주택의 그 세대 수가 뒤에 보실까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과. 자, 동시니까 과. 그리고 해당 전체 세대 수의 얼마를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독특한 숫자가 있으니까 잘 한번 봐주시고 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안전을 해야 되니까 기준은 충족해라. 그 숫자만 저 위에 3분의 1, 3분의 1 여기 10분의 1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각각 넘지 말아라.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소유권의 수 자, 공동주택의 세대 수 산정은 그냥 하나로, 그죠? 하나의 세대로 산정을 한다. 자, 각각 다 계산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냥 하나의 세대로 본다. 라고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란을 해소한다고 조금 많이 지어 했었던 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근데 이건 이제 너무 그냥 허접하고 좀 싸게 짓다 보니까 이게 불에 많이 취약지역입니다. 불이 나면은 막 건물이 그냥 한꺼번에 막 우르르 막 불타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자. 그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지 말어. 안 좋아. 차라리 좀 비싸도 아파트로 가. 차라리 빌라 연립이 더 괜찮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세대수 한번 잘 보실까요? 이게 정말 많이 냈습니다. 300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전세란을 위해서 좀 특혜를 준 거니까 많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또 100세대 그러면 안 되고요. 300세대 미만. 30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300세대 미만을 좀 박스를 좀 잘 해놓고요. 요거 많이 냈다. 300세대를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300세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어. 뭐죠? 299 이러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00세대 미만이고 아래를 충족해라. 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1번, 2번에 단지형. 요 단지형은 그냥 충수만 신경을 쓰면 되고요. 아까 빌라 연립 이런 것들은 4계층. 근데 하나를 더 줘. 근데 5계층 이렇게 나죠. 5층. 하나를 더 준다. 얘기입니다. 먼저 단지형으로 돼 있는 연립. 단지형으로 돼 있는 다세대 얘기입니다. 그럼 연립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네. 맞아. 그럼 아까 4계층. 아니, 여기는 5층. 하나 더 줘. 5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그냥 쭉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층수로 몇 층까지? 5층까지. 요걸 또 4층까지 또는 걔 또 6층까지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5층까지 하나 더 줬네. 5층까지. 그리고 아래도 이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층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형주택이 우리 소형 원룸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를 요 소형주택. 자, 여기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좀 독특합니다. 자, 면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뭐 3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시험 문제 위에 1번, 2번 안 냈는데 여기는 좀 많이 돼봤어. 근데 또 낼 것 같아요. 좀 복잡해.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자, 원룸 조금맣게 해야 됩니다. 자, 세대별로 자, 주거 전용 면적 얼마라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우리 소형 딱 18평 나오는 게 바로 60. 자,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소형의 삶은 용나오니 18.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2번에 보실까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뭐 욕실, 부엌을 설치를 하고 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세 번째 요걸 보실까요? 저 욕실 옆에 보일러실을 여기다가 부엌 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주거 전용 면적이 뭐 30제곱미터 미만. 그럼 아주 정말 적죠.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뭐라고요? 이제 제외가 욕실하고 그리고 보일러실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보일러실. 여기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실을. 보일러실을 좀 박스 좀 잘해봐야 됩니다.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아주 정말 면적이 좀 적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자,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뭐 하라고요? 공간으로 꼭 부엌 같은데 부엌이 아니라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그걸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뭘로? 공간으로 해라. 요걸 하나의 공간으로 할 거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5는 비슷하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네,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근데 이상이었을 때, 아까는 미만이고 아주 적었을 때고 그입니다. 근데 전용 면적이 만약에 이제 3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침실을 한번 해보실까요? 또 그리고 가로에 보실까요? 그리고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을 그입니다. 그리고 몇 개? 3개. 3개 이내로 뭐 할 거? 구성. 침실을.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다만 보시면요. 자, 침실을 2개 이상으로 했었던 우리 세대 수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주차장을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인정을 더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소형 전체 세대 수 이제 3분의 1 가로에 보시면은 이제 뒤에 보시면 또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에서 세대당 주차 대수를 0.7대
자, 한 집에 한 대 정도는 안 되고 7대 이상이 되도록 그다음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는 그 해당 세대수의 비율을 더해서 2분의 1까지 약간 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까지로 하겠다. 자, 그 아래보다는 위에 이제 60에 그다음에 부엌, 부엌이 어디 있고 보일러실은 어딨냐 이런 것들 위치를 좀 잘 봐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는 세대를 두면 안 되겠죠, 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세대를 설치하면 안 된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야? 그리고 이제 소형 주택의 면적은 얼마야? 그리고 어떻게 뭐를 설치를 해야 돼? 그 정도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미만이었을 때는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복합 형태는 그냥 우리 하나의 뭐 요건 낼 정도는 아니고 도시형하고 그 밖에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라고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주택 많이 넣어봤고요. 준주택을. 그러니까 저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4번에 1번 그리고 준주택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자,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쓴다. 자, 주택에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기호 단어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숙사가 나오죠. 정말 기숙사는 주택에 유사하죠. 주택으로 쓰죠. 그러니까 아까 주택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준주택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숙사. 그렇다고 공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숙사. 자, 여기는 정말 주택처럼 쓰죠. 유사하죠. 기숙사. 그리고 다중 생활시설 어디입니까? 고시원. 고시원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진짜 고시원들 고시생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다. 그냥 보증금도 필요 없이 그냥 매월 20-30만 원 이러면서 쓴다는 겁니다. 조금 비싼 데는 거의 40-50도 되기는 하고 오게입니다.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자, 기다. 자, 기호 단어 게입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노유자 그러지 말고요. 노인 복지 시설. 노유자 이러면 안 됩니다. 노인 복지 주택.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주택에 준하고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우리 오피스텔 많잖아요. 오피스, 사무실, 호텔. 그러면 사무실처럼 쓰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오피스텔입니다. 겸용. 사무실하고 주택의 겸용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이렇게 4개. 출자하기 아주 쉽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기숙사에 기,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할 때 기오, 그 다음에 다중, 그리고 노인. 그래서 이제 기호 단어입니다. 자, 기호 단어 비슷하게 기호 단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노가 이제 노인복지 주택, 하여튼 준주택.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냈으니까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째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근데 1번하고 2번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절약되는 게 있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주택이니까 꼭 이렇게 쓰면요, 바꿔.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이런 걸 바꿔갖고 또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러면 오염물질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유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막 태양열 같은 걸로 보일러를 돌리고 전등도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 녹색 건축물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절약형. 아니면 토지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바로 열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환경이 정말 친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뿜지 않잖아. 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 쓰는 것도 막 석유를 돌리고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절약형. 자, 그럼 쭉 내려오시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다른 거는 뭐 볼 거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 요게 뭐라고요? 에너지 절약형. 여기다가 건강 친화형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그 이산화탄소를 꼭 박스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래는 뭐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건강 친화형. 건강에 좋은 오염물질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건강 친화형. 우리 건물 처음에 막 지어놨을 때 거기 오염물질 사실 많이 나옵니다. 환기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막 보일러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막 선풍기 막 붙이고 해서, 자, 그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됩니다. 특히 이제 또 도배를 해놨을 때도 그래 오염물질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건강
친화형 주택.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쭉 넘어가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이 오염물질 정도 밑줄을 좀 잘 해놓고, 이거는 오염물질을 배출을 좀 막는 거. 이거는 건강 친화형. 두 개만 조심하자. 그리고 임대주택 좀 싸게, 보증금 월세 싸게 저소득 주민한테 주는 임대주택. 그리고 아까 또 나왔었던 토지 임대부. 그리고 분양주택. 그러니까 토지 임대. 토지는 임대로 하고, 자, 전부나 일부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토지는 그냥 임대니까 땅은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건물만 내 거야. 아니면 한 반 정도로 갖고 땅 반은 내 거. 그리고 건물은 다 내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싸게 주는 게 바로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라고 해갖고, 분양주택이 바로 여기에 4번. 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장수, 아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수명 주택.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아주 오랜 동안 갖추고 있는 장수명 주택. 그 다음에 이제 또 쉽게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도 아주 쉬운 거. 그런 게 뭐라고요? 장수명. 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건데 1번하고 2번 두 놈을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곳이가, 그러면 공공용으로 택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그거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공공이니까 우리 용어처럼 공공사업에, 그래서 공공이야. 공공사업에 의하여 국가가 등장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래 이제 1번 보면은 국가 쫙 나오잖아. 그리고 개발 조성하는데 이게 꼭 그 택지는 공동주택 단독 말고. 그래서 공동주택이 건설때 땅을 뭐라고요? 공공택지. 어디에 공공택지 그러면 거기 아파트 들어가. 그리고 개인들이 안 지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국가 다 나왔죠. 공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그리고 지방공사 나왔죠. 이런 사람, 이게 공공이네, 그입니다. 그리고 뭐를?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바로 공공택지다. 그 정도만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래 이제 산업단지, 공공주택, 지구, 이런 것들 쭉 봐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공택지구나.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금 조심하실 게,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인가? 환지 방식인가? 수용 방식인가? 아니면 둘 다 들어가나? 그입니다. 먼저 환지는 아니겠죠. 수용. 그입니다. 공공이니까. 그입니다. 사업하고 돌려줄게 그러면은 공공이 아니겠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그리고 가로에 혼용 방식 중 뭐라고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여기에 하나다. 그럼 환지는 아니다. 그입니다. 그거 꼭 딱 중간에 있네요. 그거 좀 박스 좀 잘 해놓으세요. 그것만. 그입니다. 괜히 또 환지도 들어가. 그러면 X 환지는 안 들어가. 공공이 왜 들어가겠니? 그입니다. 혁신도시, 뭐 원주 같은데 아니면 다른 데도 혁신도시 많이 있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행정중심, 저기 세종시 같은 복합 도시 건설 사업.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공공택지다.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 지을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택지다, 용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요놈 별표 두 개를 꼭 해놓으실까요? 얘는 진짜로 엄청 잘 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말 문제감으로 요걸 자주 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쭉 지나가면 정말 불지가 되죠. A, B 이렇게 불지가 될 건데, 그게 이제 주택단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뭐가 지나가겠어?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거 지나가겠지. 근데 거기에 메타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냈는지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우리 주택단지라고 이렇게 이제 쭉 도로가 이렇게 중간에 나버리면 A단지, B단지 나눠지잖아. 그리고 관리가 이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눠서 합시다. 요게 이제 주택단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그건 먼저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박스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좀 이따 더 나올 거고요. 건설하거나 그 다음 대지를 조성. 그러니까 여기는 땅만, 주택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지을 대지 사업도 꼭 같이 나옵니다. 주택법은 땅도 나와요. 대지 조성도 사업으로 나와요. 주택, 건물만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도 대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주택법에 같이 들어간 그런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 보실까요? 다만 아래 그 박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뭐가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각각의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자, 먼저 1번에는 메타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철도, 정말 철도를 쭉 나눠지면 옆에 나눠지겠잖아요. 그럼 별개 주택단지 이럴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 그냥 요걸 앞글자 따고 그냥 고자철 그러는데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요 놈을 잘 보라는 겁니다. 한 놈은 20, 한 놈은 8. 그래서 그냥 21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도, 8도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8도 맞습니다. 8도. 그리고 딱 8글자네요. 보니까 도시계 예정도로 몇 글자? 8글자. 8글자고. 자, 그리고 우리 8도라고 다니까 8도입니다. 8도 20일, 8도를 20일 동안 돌아다녀. 이렇게라도 그냥 고자철 이러면서 생각을 해놓자는 겁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기하시됩니다. 20m하고 8m 때문에 그렇다. 자, 이상이니까 포함한다. 자, 먼저 폭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가 20m가 안 돼. 20을 딱 포함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거 아니야. 입니다. 아주 넓은 거입니다. 넓은 일반 도로가 20m 이상이게 쭉 다니면 나눠진다는 겁니다. 별개 단지로. 입니다. 폭이 얼마라고요? 20m 이상 들어간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5 아니면 20, 30 막 물어볼 거니까 뭐가 별개 단지로 보겠니? 주택 단지로. 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 얼마라고요? 폭이 88. 그리고 8글자 도시 궤 예정 도로. 그래서 그냥 귀찮으면 8도 21 어깨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은 그냥 보행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자, 나중에 꼭 보면 우리 도로는 사람도 다녀야 되고 차도 다녀야 되고. 뭐죠? 사람이 못 다녀 그러면 어떤 경우도 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가 못 다녀 그러면 그런 경우는 도로가 되는 예외가 있지만 하여튼 원칙은 보행자, 사람도 다녀야 되고 차량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 아래 이제 그냥 도로. 자, 4번은 안 낼 정도인데 1번, 2번 특히 2번, 3번 자주 내니까 조심하자. 그 별개 단지 아닌데 단지 그러면 어떡할래? 게임이다. 뭐 이걸로 사고 쳐서 손해배상 책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게임이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단지 안에 도로에서 제외. 뭐 요 제외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아예 안 낼 정도. 자, 그리고 9번째 또 여기도 별표 2개.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 자, 요 정도. 자, 여기도 이제 거의 정말 자주 내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부대시설은 당연히 그냥 따라와요. 아파트 지으면 따라와요. 같이 그냥. 그러니까 남편 있으면 부인이 뜻이 게입니다. 엄마 있으면 애들이 없을 수 있냐 게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따라가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부대시설. 근데 복리시설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엄청 좋아. 편리해. 이런 게 바로 이제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대시설은 사람하고 거의 관련 없고요. 진짜 사람. 근데 딱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이 몇 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놈 때문에 그거를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그리고 이제 복리시설은 정말 이제 사람이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게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복리시설 좀 느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먼저 1번 볼까요? 그럼 우리 봐봐요. 자, 아파트 들어가면 주차장 있죠. 그리고 관리사무소 여기 관리사무소를 밑줄은 시가요. 관리사무실 사람 있죠. 근데 사람 있으면 오른쪽에 다 복리 쪽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람 있어도 뭐라고요? 아니, 부대시설 아파트 있으면 관리사무실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누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지켜야 되니까 바로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사람이 들었어도 부대다, 부대. 요 놈을 복리라고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담장 알아. 그리고 도로 알아. 그리고 도로 안에서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완전 달라. 따라오는 부대시설. 근데 관리사무소도 따라와. 아파트에 이렇게입니다. 이제 2번에서는 건축설비 당연하고요. 아니, 건축설비를 복리시설이다 이럴 건가요? 아니, 건물이 따라다니는데 무슨 복리야. 입니다. 사람이 이용한다니까 복리는 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번에서는 일본어로 바로 와볼까요? 관등, 대문 이해되죠? 근데 경비실 조심해야 되나? 경비실. 그러니까 이놈은 경비실하고 관리사무소. 이거 부대다, 부대. 복리 아니야. 입니다. 아니, 그거 경비실을 막 이용을 해요. 가갖고. 아니, 경비 아저씨가 주무실 곳이고.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대.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조경, 그리고 도로 쭉 봐버리고요. 그리고 3번도 조심하자. 안내 표지판은 이해가 되는데 공중전화, 아, 거기 사람 이용하던데. 그리고 이거는 꼭 복리 같대요. 진짜 이용하던데. 아니요, 이것도 따라오는 부대시설을 봅니다. 공중화장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용하긴 하는데 꼭 복리 같은데 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더 헷갈립니다. 자, 그냥 관리사무소하고 경비실은 이해가 되는데 공중전화 꼭 부대가 아니라 여기는 복리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놈들은 따라다니는 시설 기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 쓰라고 따라왔다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쉽게 이해를 해요. 쭉 그냥 아래로 8번까지 그냥 쭉 보세요. 여기입니다. 따라온 시설 부대, 이런 부대가 경비실, 관리사무실, 공중전화, 공중 화장실이 좀 이상한 놈들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사람이 들었어도 부대였다. 그리고 이제 복리는, 자, 복리는 이제 정말 생활의 편리, 그죠?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애들 바글바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진짜 복리잖아요. 있으니까 엄청 편안해. 얘기입니다. 저 경로당에 그냥 어른들 심심해 죽겠는데 며느리를 자꾸 눈치 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고, 자, 정말 이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다 이용 1종. 근데 2종에서는 이거 빼라. 위험한 놈들 빼라. 이래 놨습니다. 아니, 총법 판매소가 여기 복리인가요? 유리한가요? 총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장의사 그럴 거고요. 그다음 다중생활시설 그건 빼야지 이게입니다. 뭐 미만이고 뭐고 그냥 다 빼. 단란주점 게입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정말 이런 놈들은 뭐하고 빼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입니다. 남편이 자꾸 이용하는 거 말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그렇죠. 그 다음에 상점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노유자 쭉 보아서 수련.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용 공장 요즘에 이제 요거 줄여다가 지산 이럽니다. 지산. 옛날에 아주 엄청나게 인기 있었는데 요즘에 지산은 또 공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괜히 또 분양 받아갖고 세도 안 나가고 내가 관리비 내고 아주 왼수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다. 그 다음에 저기 시장 있으니까 편해 좋네. 이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기간 볼까요? 기간.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여기도 아주 기간적인 시설 꼭 있어야 돼. 도로, 그다음 상하수도, 전기 꼭 있어야 되잖아요. 가스, 통신, 그리고 지역 난방. 정말 기간이 되는 아까 우리 기반처럼 기간이 되는 시설, 아파트에 기간이 되는 시설. 그리고 이제 안과 밖을 연결. 선으로 간선, 줄기간짝입니다. 그래서 간선시설, 요 놈을 연결하는 거, 안과 밖에 같이 나란히 연결하는 거, 간선. 도로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안에 도로, 밖에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전기, 가스. 근데 이제 아래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연결. 거기 연결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연결은 얘기 안 나오면 기간. 그놈 두 개를 연결하면은 간선. 자, 요것도 이제 바꾸니까 조심 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크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사업 주체 그럽니다. 사업 주체. 건축주 그런 게 아니라, 건축법에 가면 건축주 이럴 건데, 여기는 사업이라고, 사업 주체. 30개 이상을 짓는 데니까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 사업계, 그리고 땅, 꼭 여기 주택법은 자, 그냥 주택만이 아니라 땅도 나와, 대지, 조성, 사업계. 그렇죠. 아파트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지도 같이 주택법에 나오되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업 주체가 누구냐? 국가. 자, 2번에 LH 맨날 나오는 LH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한. 자, 등록해서 규제를 좀 심하게 받는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다음에 건설 사업. 그 다음에 자, 대지 조성 사업을, 주택 꼭 대지 둘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사업 주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크게 짓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업을 이제 건설 비율인데, 자, 국민주택은 어느 정도 지어라 라고. 국민주택,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의 수급, 수요 공급 많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국민주택,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택. 그래서 이제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인정을 하면 사업 주체가 저 위에 있는 박스가 건설하는 주택의 비율을 몇 퍼센트? 75. 그러면 75를 또 바꾸니까 조심하시고요. 근데 우리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회사에서 이제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입니다. 다로 오게입니다. 최소한 75를, 그리고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거는 아예 100으로 다. 그럼 이하의 비율 안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로 건설해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맞죠? 그러면 100개면 75개를, 아니면 가로 있는 것은 100개는 100개 다를 입니다. 건설해라 그럽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건물 조금 오래 더 가게 하려고,
오래 가게 하려고. 자, 세대 증가요. 그러니까 세대를 한 2개, 3개 올리는 거. 근데 이게 함부로 올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으로 하는 증축 이런 건 좀 편한데 위로 올리는 세대 증가형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뼈대를 그대로 살리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도시에 과밀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주택의 수요 등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수립하는 계획, 위로 올리는 거니까 조금 더 지어서 많은 사람 더 들어오게 하자. 요게 이제 리모델링의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 리모델링은 한번 이제 그 숫자를 잘 보셔야 되고요.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3번에 동그라미 1번. 여기도 많이 내봤다. 14층까지. 그리고 14층 이상이면은 15층부터는 얼마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리모델링은 아까 재건축 30년 그랬습니다. 재개발도 30년. 자, 그런데 그냥 다시 뼈대 좀 놔두고 다시 리모델링 하자. 그러면 좀 짧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한 15년만 돼도. 그러면 재건축이 30년인데 반만 돼도, 그리고 20년만 돼도 건물을 다시 뜯어버리고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후화 억제 위에서 바로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좀 불편해. 자, 쓸만은 해. 근데 엄청 불편해. 자, 이러면 리모델링 하자. 그 이제 박스 보실까요? 이렇게 대수선, 큰 수선이죠. 입니다. 정대, 그럴 겁니다. 정축하고 대수선 계획입니다. 자, 정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축 이런 건 없고 계획입니다. 자, 대수선. 그리고 자, 2번에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자, 사용 검사 1. 자, 거기서 이제,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사용 승인 1. 그럼 건물 쓰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몇 년? 15년. 그러니까 15년이면 아주 멀쩡하죠. 아직 반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5년 이상에서 이제 가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공동주택을, 그 다음에 전용 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얼마 이내에서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그리고 이제 가로는, 요 가로는 잘 안 내봤는데 85제곱미터 미만이면은 10분의 4 이내로 증축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축. 그럼 여기 증축 한번 꼭 박스 좀 해놓고요. 이렇게 증대. 자, 리모델링은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리모델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3번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먼저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의 그 다음 100분의 15, 100분의 15 이내, 15% 이내에서 세대를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만 우리 수직으로 증축한 위로입니다. 수평이 아니라. 자, 그런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너무 많이 올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대 몇 개 층이라고요? 3개 층. 3개 층. 요 3개 층이 아주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하셔야 된다. 3개 층밖에 안 돼요. 여기입니다. 그럼 지금 12층, 그러면 3개 올리면 15층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못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 그냥 다 밀어버리고 그냥 지금 20층인데 30층 막 40층 이렇게도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 재건축. 리모델링은 2개, 3개밖에 못 올린다. 이러니까 답답해갖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분이 적어요. 3개 갖고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입니다. 3개층 이하로서. 그러니까 이제 15층 이상이면은 요 3개 층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몇 개면 14층. 14층에 꼭 박스 좀 넣고 이하면 몇 개? 2개. 그리고 이제 반대로 15층 이상이면 딱 14층까지입니다. 그럼 2개밖에 안 되고, 그러면 3개. 그러니까 최대가 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15층도 3개, 20층도 3개, 25층도 3개입니다. 딱 그렇게 2개 아니면 3개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 A 공구, B공구 해갖고 이렇게 공사하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공구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1번하고 2번 정도만 꼭 눈여겨서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1번에서 자,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몇 메타? 여기 또 6이네.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을 하라. 6m. 지금 옆에 A공구, B공구 할 건데 메타가 얼마라고요? 6m. 경계로. 경계가 메타, 6m다. 6m면 그리 아주 넓지는 않아. 입니다. 6m.
우리 학원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6m도 넘을 것 같은데 그겁니다. 이상의 폭으로 경계를 설정을 해라. 공구를 입니다. A 공구, B공구 그러면 6m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수를 보실까요? 자, 세대수가 어느 정도 크지가 않으면은 공구를 못 나눠요. 최소한 얼마라고요? 자, 공구별 세대수가 한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600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A공구, B공구 나눌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문제 한번 작년도 딱 나왔네요. 작년도. 그럼 1번 한번 와보실까요? 작년도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주택법은 조금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7개 중에서 최소한 5개 요 정도를 맞춘다는 게 주택법입니다. 자, 오늘 꼭 요까지 한번 해볼 건데 보실까요? 1번. 자, 1번에는 다세대 맞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맞네. 그리고 이제 2번 보실까요? 자, 아까 보셨던 우리 여기 주택법이었으니까 오피스텔은 기호 단어 맞죠? 이런 것들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3번 잘 봐야 됩니다. 8m 이상 8글자 8글자 맞네. 이상이고 이상도 맞습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로 도로로 분리됐을 때는 별개 단지로 본다. 맞죠? 편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을 봐봐봐. 4번. 자, 주택에 딸린 그래 놓으니까 자전거 보관소 딸린이라고 알려도 좋다. 근데 자전거 보관소가 거기 들어가서 뭐 사실 건가요? 이용을 하실 건가요? 보관소를? 이건 뭐라고? 복리가 아니라 부대 시설이죠. 딸려 있고 거기다 딸린 그렇게 힌트도 줬습니다. 딸려 오면은 부대. 그리고 이거는 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저 놀이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게 복리야, 여기입니다. 보관소 들어가시나요, 진짜? 아니, 자전거 찾으러 갈 때는 거기 있겠지만은 요거는 부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맞네. 연결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5번 맞고 4번이네, 4번. 자, 그리고 이제 2번도 한번 와보실까요? 소형주택의 요건, 소형주택.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 원룸. 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봐라. 아까 면적 맞죠? 전용 면적이 60. 우리 역 나온다는 18평입니다. 60개입니다. 60제곱미터 나 소형 산다고 너 무시하니? 그럴 겁니다. 집 8호라고 웃기고 있네. 고만고만해. 입니다. 옛날에 소형주택이 더 인기가 많았구만. 관리비만 많이 나오지? 그럽니다. 오히려 소형이 가격이 더 비싸고요. 8호가 더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큰 놈은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오히려 가격이 막 떨어지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기업번호 맞아. 입니다. 2번. 근데 요건 또 오자가 났네. 세대별 독립된 주거커. 주저가 아니라 뭐 주거. 자, 여기서 아마 오자가 나왔을 거고,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맞죠? 부엌 맞죠? 설치하는 거 맞죠? 자, 그래야 이제 독립적으로 쓸 수 있지, 이게입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 보실까요? 요 디귿번. 자, 징한 것들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자, 먼저 자, 요 디귿번도 맞았어요 하고 5번 그랬을 거면 또 대답을 피했네. 보셔야 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욕실하고 부엌을 그죠. 보일러실. 진짜 어이없죠.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그입니다. 30 맞았어. 미만도 맞았어. 근데 보일러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욕실 옆에 부엌 그래놨어. 부엌. 환장하겠네. 환장입니다. 욕실하고 보일러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놈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 빼야 돼. 지급입니다. 왜 5분을 또 찍어? 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정말 지하층에는 햇빛은 들어와야 되니까 세대를 설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답 5번. 또 2% 부족해갖고 촐싹방정을 떨다가 또 틀렸습니다. 아주 환장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넘겨보실까? 뒤에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하다 보니까 하다 2개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3번 봐봐봐. 자, 별개 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고자철, 철도. 얘는 메타 없죠. 맞아. 철도로 나눠지면 옆에 나눠지겠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볼까요? 고속도로 20m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고자철 그죠? 들어가요. 이거 뭐 메타도 얘기할 필요 없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며칠이더라? 10일? 10일입니까? 8도 며칠? 1 며칠?
20일, 20일. 20일, 아까 20일. 20m. 그러면 3번 볼까요? 어째 좁네? 10m? 20m 이상. 답은 몇 번? 3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뭐 얘는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번. 8글자. 몇 미터 이상? 8도 20일. 20이 생각 안 나셨나봐. 자, 시험장 가면 틀렸겠네. 아직은 괜찮아. 입니다. 그래서 3번 8m 이상이니까 들어가네. 그러니까 여기다 5m, 7m 이랬으면 안 들어갔을 건데 10m 넉넉하네. 8m 이상이니까 들어가. 근데 20m 이상이니까 3번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32회 때 나왔다. 3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2번에 있죠. 폭 20m, 21, 아까 21, 20m 이상. 그러니까 10m니까 반밖에 안 되네. 그러면 별개단지 아니야.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4번에 32회 때 나왔다. 이렇게 두 개 나왔네. 두 개도 나온다고요.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볼래요? 자, 먼저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 진짜 아주 코미디다. 복리시설? 건축 설비에 우리 들어가서 막 이용하시나요? 있으면 막 편한가요? 아니죠. 복리시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요? 부대 따라온다. 부대 게임이다. 그리고 자꾸 딸렸다고 힌트도 주는데 자꾸 복리라고 저러냐? 게임이다. 자, 기업번 X. 너는 빠져. 그러면 1번 저리 가. 3번도 저리 가. 5번도 저리 가. 게임이다. 디귿번 300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된다. 아마 니은 디귿 해갖고 또 4번을 골랐어. 보셔야 됩니다. 300세대 인. 저기 도시형으로 가봐봐. 300세대 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돼야하는데 300세대. 아까 뭐라고? 미만. 아주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300만 왜 보고 있니? 미만이라고 했잖아. 미만. 그러면 300세대는 안 돼.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만이라고 299개라고 그럽니다. 니으면 너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2번하고 4번 중에서 고민했을 건데 또 내 답을 피했다. 4번. 그랬더니 피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디귿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해. 그거죠. 그런 건 쉬워. 다 알아. 그럽니다. 그래서 뭐만 맞았다고요? 디귿만. 정말 꼭 내 답만 피해 다녀. 지금은 열심히 피해 다닐 거야. 괜찮아. 자,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오늘 진짜 머리가 많이 아팠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괜히 또 가서 푹 쓰러지지 말고 오늘 또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쓰러져도 괜찮을 것 같다. 괜히 또 이제 불금 되셔야지. 괜히 또 우울해갖고 그러시면 안 돼. 조금 보시고 괜찮아요.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